저는 오래전 수많은 말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설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이해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어야 했고 평안에는 이유가 있어야 했으며 깨달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알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질문은 질문을 낳았고 답은 또 다른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도 마음은 여전히 고요해지지 않는가? 어느 날 저는 질문하는 마음이 잠시 멈추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의도한 것도 연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생각이 스스로 힘을 잃고 흩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도 분명한 알미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알문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의 마음이다라고 조용히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장 충만한 상태일 수 있음을 그 순간에야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멎으면 길을 잃을 것 같고 생각이 멈추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임을 보았습니다. 말이 멎을 때 비로소 마음은 흩어지지 않았고 생각이 멈출 때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으나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조용히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만일 그대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잠시 숨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 또한 이미 침묵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치면 이 마음이 사라질지 묻습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성실해 보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즉시 말로 붙잡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말은 편리합니다. 말이 붙는 순간 흐릿하던 감정은 형태를 얻고 이름을 갖습니다. 불안, 슬픔, 공허, 두려움. 이름을 붙이면 마음은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미 마음은 현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경험은 즉시 해석으로 바뀌고 느껴지는 것은 생각 속의 그림자가 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가, 아니면 가리고 있는가? 많은 경우 말은 빛이 아니라 장막이었습니다. 마음은 조용히 떨고 있는데 생각은 그 위에 설명을 더 씌웁니다. 그 설명은 점점 더 많아지고 마음은 그 아래에서 점점 더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이해하면 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언제나 다음 생각을 낳습니다. 하나의 설명은 또 다른 의문을 부르고 그 의문은 다시 말로 포장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저는 그 움직임 속에서 고요가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이미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조차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말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말의 세계 안에서만 맴돕니다. 그 안에서는 결코 말 이전의 고요에 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대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말없이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말로 붙잡으려는 마음은 선의에서 비롯됩니다. 괴로움을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선의가 괴로움을 오래 머물게 하기도 합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을 우리는 이해하려다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장에서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그 충동 자체를 바라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에 그 짧은 틈, 그곳에서 이미 침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이 잠시 멎으려 할 때 마음은 뜻밖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고요가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불안히 고개를 듭니다. 생각이 흐려지면 길을 잃을 것 같고 판단이 멈추면 자신이 사라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수행자의 길에서 가장 정직한 문지기임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요를 평안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유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은 공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공백은 아직 평온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익숙한 생각들이 자리를 비운 낯선 공간일 뿐입니다. 마음은 그 낯설음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말과 생각을 불러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되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두렵습니다.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상태를 마음은 곧바로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때 실제로 사라진 것은 존재가 아니라 늘 붙잡고 있던 설명들 뿐입니다. 사유가 멈추면 우리는 자신을 지탱해주던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 판단, 기억, 계획. 이 모든 것이 나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잠시 조용해질 때 마음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답을 찾는 순간 마음은 다시 사유의 소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질문이 일어나는 감각 자체를 느껴보라고 권합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숨이 얕아지는 순간, 발밑이 허공처럼 느껴지는 감각. 그것들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처음으로 사유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의지처를 내려놓으려 할 때 흔들림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의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도 알아차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종종 말합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또한 생각입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알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다는 사실,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 숨이 오르고 내린다는 사실. 이 얇은 생각 이전에 이미 존재합니다. 사유가 고요해지는 순간의 두려움은 사실 문턱과도 같습니다. 그 문턱을 넘으라고 재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대가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잠시 머문다면 그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고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아차릴 때 이미 고요는 함께 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유가 잠잠해진 자리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되돌려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없음을 알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가장 또렷해지는 자리입니다.
말이 사라지면 마음은 더 이상 설명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알미입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옳다거나 그르다고 가르지 않으며 다만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비추는 성질. 저는 그것을 새로 얻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늘 함께 있었음을 침묵 속에서 다시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위치를 묻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것을 대상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안에 있지도 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숨이 드나들 때 함께 드나들고 감각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그 존재를 자주 놓칩니다. 침묵 속에서는 시간 또한 느슨해집니다. 과거를 되짚는 생각도 미래를 앞당기는 걱정도 힘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미세한 떨림입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 피부 위를 스치는 공기, 가슴 안에서 조용히 오르내리는 숨. 이 모든 것이 말없이도 충분히 선명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별한 체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거나 어떤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마음은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범함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알아차림은 가장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머무릅니다. 한 수행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움을 덜어내려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하려는 의도가 사라질 때 마음은 본래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침묵 속에서 깨어나는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덮고 있던 소음을 걷어낼 뿐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글을 읽다 잠시 멈춰 숨을 느낀다면 그 순간 이미 이 장은 끝난 셈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처럼 끊임없이 묻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차 힘을 잃습니다. 질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질문이 필요 없는 상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을 때 과연 마음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방향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끝없는 갈림길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침묵 속의 알아차림은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그 빛은 강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한번 비추어지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분명해집니다. 감정은 감정으로 드러나고 생각은 생각으로 지나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쉬는 법을 배웁니다. 쉬려 애쓰지 않고 쉬는 법입니다. 이전에는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앉아야 하고 호흡을 세워야 하며 집중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노력마저 잠시 내려놓습니다. 한 수행자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혼란이 아니라 성숙을 보았습니다. 해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해야만 했던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지는 상태에서는 삶이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평범해집니다. 걷는 것은 여전히 걷는 것이고 숨은 여전히 들고 납니다. 다만 그 모든 순간에 덧붙여지던 해석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순간은 또렷해집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대에게 어떤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선언은 다시 말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용히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 질문조차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스스로 밝아지고 있습니다. 말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고요를 느낄 겨를 없이 너무 빨리 생각으로 달려갔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그 출발점으로 자연스레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애써 만들지 않은 평정이 있습니다. 이 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은 여전히 오고 슬픔 또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게 하는 힘, 붙잡는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스스로 잦아듭니다. 바다는 파도와 다르지 않지만 파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의 많음으로 오해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자유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드러납니다. 생각 이전의 자유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저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순간 마음은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대신 그 질문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느껴보십시오. 답이 없어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마음은 가장 온전한 형태로 서 있습니다. 말 이전의 평정은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하루 중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마음은 무엇을 증명하지 않았고 무엇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그 말에서 자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특별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비교와 기대에서 벗어납니다. 생각 이전의 자유는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쳐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많은 말과 생각으로 그 자리를 덮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덮개가 조금 걷혔을 뿐입니다. 평정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도 무언가를 더하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삶에 더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손에서 풀려납니다. 생각으로 세운 길표는 사라지고 설명으로 지탱하던 정체성도 느슨해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혼란이 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감각이 되돌아옵니다. 마치 오래 집을 떠났다가 특별한 환영 없이도 편안한 방에 다시 들어선 듯한 느낌입니다. 침묵은 무엇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었으나 너무 멀리 떠나와 잊고 지냈던 자리로 조용히 데려다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배움이라기보다 귀환이라 부릅니다. 귀환에는 성취의 기쁨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제 무게를 되찾습니다. 삶은 여전히 기쁘고 슬플 수 있지만 그것에 붙어있던 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강하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문도 답도 잠시 쉬어갑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말로 부르는 순간 다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요가 무엇인지, 평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그대에게 이 상태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키려는 순간 또 다른 애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만 떠났다는 사실을 너무 오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그대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그 사이,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짧은 순간, 그곳이 출발점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침묵은 그대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있던 자리로 조용히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이 긴 이야기는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걸어왔고 또 늘 머물고 있던 자리를 잠시 비추었을 뿐입니다. 말과 생각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았던 그 자리, 그러나 언제나 그대의 삶 아래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던 곳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멀리서 찾습니다. 특별한 순간, 깊은 체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닿을 수 있는 경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드러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삶이 아니라 삶을 덮고 있던 소음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대가 이 글을 덮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마음은 다시 생각으로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아주 짧은 틈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 판단이 붙기 전, 그저 숨이 드나들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 틈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애써 만들 필요도 지켜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노력이 아니라 이미 깨어있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대에게 오래 머물라고 권하지 않겠습니다. 머무름 또한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설명이 늘어날수록 그대는 다시 침묵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은 삶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일입니다. 말이 멎은 자리에서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끝나는 바로 지금 조용히 숨을 느끼는 그 순간에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정성스런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